자, 최근에 북한군에 의해 가지고 피격당했던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을 해가지고 문정부의 거짓말과 이상한 말 바꾸기가 하나둘씩 계속해서 들통나고 있습니다. 자, 돌아가신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자진월북한 증거가 없더라는 것이죠. 문정부의 입장과 180도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도 수많은 국민들이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화를 냈던 그런 사건입니다만, 당시만 하더라도 뭐 그렇죠. 문정부가 상급자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눈치를 하급자들이 보느라 저 당연한 일의 뒤처리를 당연하게 끝내지를 못했죠. 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질질 끌고 있던 게 바로 우리나라의 참담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이래서 미우나 고우나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우리가 투표를 통해 가지고 명백한 최악의 선택만큼은 일단 피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이 만약에 이번 대선 때 또 이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 그냥 싹 다 말도 안 되게 묻히기가 쉬웠겠죠. 자, 문정부 지난 세월 동안 참 못할 짓을 많이도 했습니다. 멀쩡한 공무원을 뭐 이렇게 2억 원이 넘는 수억 원대의 도박빚이 있다라고 하질 않나. 그래서 당사자가 충동적으로 월북을 한 것이라는 식으로 자꾸 몰아가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도 뒤에는 사실 이런 속내들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짓을 한 거다. 우리는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불량한 국민은, 그러니까 빚지고 월북을 시도하는 이런 불량한 국민은 우리가 보호해줄 의무나 책임도 솔직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이런 구도를 이 인간들이 은근슬쩍 몰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면서 즉각 반박하는 입장을 보였죠. 해당 공무원은 평소 생활이 안정되어 있던 연차까지 쌓인 공무원 신분이었고, 지금 그러니까 한 20몇 살의 초임 공무원도 아니고 연차와 짬밥이 많이 쌓인 사람이라는 거죠. 호봉이 쌓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괜찮은 신분이 또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인데, 연차가 쌓인 공무원 신분이었고 또 그거를 감안한다면 설사 2억 원 정도의 빚이 정말로 있다고 한들 못 갚을 입장도 아니라는 거죠. 고작 그 정도 그런 것들 때문에 한국에서 훨씬 안정된 삶을 버리고 월북을 한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 공무원이 대한민국에서 살 때 그래도 행복하고 존중받을까? 북한에 갔을 때 존중받고 출세할까요? 말도 안 되잖아. 똑같은 재산이 있어도 누리고 살 수 있는 게 적은데 거기는. 자, 특히 이미 여기서 결혼까지 하고 아내와 두 아들, 딸까지 있는 사람인데, 자녀들까지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월북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갖다 붙인다라는 거죠. 물론 또 이런 똑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 다른 국민들도 2020년 그때 당시 문정부의 일반적인 발표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상한 것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 나이 지긋한 공무원 아재가 무슨 잔잔한 수영장 물도 아닌 바다 수영을 10km 넘게 해가지고 월북을 한다는 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간중간에 뭐 섬이 있어가지고 최소한으로 수영거리를 잡는다고 해도 바다 수영을 최소 5km 이상은 해야 될 텐데 4, 5km 이상은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일반인이? 훈련된 사람도 갑자기 어느 나라라고 하면 힘들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가족들은 당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똑바로 알아야겠다고 이제 정보공개 청구라는 거를 내밀었습니다. 소송을 건 거예요. 국가를 상대로. 자, 당시 어떤 통신 내역들이 해경과 국방부 등에서 그 사이에서 오갔고 청와대는 어떤 보고가 올라왔고 실제 행정부의 윗대가리들은 그날 그 당시 무슨 내용들을 알고 있었던 건지 이런 사건의 정확한 기록을 유가족들은 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 문정부가 사건 최초로 보고받은 뒤에 대응이나 대처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더라면 떳떳하게 공개를 하면은 끝날 일입니다. 그죠? 북한 나쁘다고 증명하고 끝내면은 될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정보도 상당 부분 공개를 해주라고 법원에서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문정부 청와대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당연히 공개를 안 하죠. 이걸 무시하고 자료를 숨겨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소까지 해가지고 재판을 더 길게 질질 끌고 가버린 게 바로 이 사건의 최근까지의 흐름이었어요. 아니, 국민이 북괴의 총탄에 희생을 당했고 그 유가족 국민이 당시 정황을 좀 똑바로 알고 싶다고 정보공개 청구를 들이밀었는데 이거를 북한도 아닌 대한민국 정부가 밝혀주기 싫다고 거부를 해버리고 항소까지 해버리면서 시간을 질질 끌고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까지 박는다. 이게 바로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이게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은 집권하게 되면은 내가 서해 공무원 사건의 당시 자료를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자기가 서해 공무원 사건의 자료를 공개하겠다, 밝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최근 들어가지고 뭐 다행히도 반가운 소식들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을 해가지고 문정부 시절에 걸어놨던 항소를 취하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라든지 국가기관이 그 유가족과 대립하고 있던 소송을 스스로 포기를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러면은 당연히 서해 공무원 유가족들의 입장이 훨씬 더 유리해지고 편안해진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게 새삼 있죠. 다들 한국 정치판을 보면은 물론 우리 또 똑똑한 시청자분들께서 하고 싶은 말들이 왜 없겠습니까만, 저인들 또 윤정부와 국민의힘이 답답한 게 왜 없겠습니까만, 그래도 일단 우리가 공감을 하는 게 일단 정권은 그래도 바꾸고 지나가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민주당 애들이 5년을 또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다 묻혔을 겁니다. 대중들의 관심도도 다 떨어지고 당연히 해경이나 해군도 조용히 묻고 지나갔을 거고, 그쪽에 줄 서고 있고 진급했던 인간들은 계속해서 그 5년 동안 또다시 승승장구하면서 계급이 오르고 각 기관의 더 높은 자리 요소로 들어가서 자리를 받게 됐겠죠. 이러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사건의 진상은 더더욱 밝히기가 어려워지고 자연스럽게 굳어졌을 거라는 겁니다. 이분은 월북자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 가족들의 고통과 피해는 누가 다 그거를 보상을 해줄까요? 자존심만 세울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이런 사건에 대한 자료에 또 이제 5년이 넘어가 버리면은 그 시간 동안 누군가 손을 대지 말라는 보장도 없고 말입니다. 자, 한편 서해 공무원 사건은 문정부에서 뭐 대단한 그런 국가적 기밀과 안보가 연관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놓고 도망치는 바람에 지금 당장은 합법적으로 풀어나가기에는 절차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참 가는 길의 끝까지 대한민국에 해만 끼치고 도망을 가는 그런 정권이라는 것이죠. 자, 한편 소위 말하는 남북 평화 무드내 남북 종전선언이내 이런 586 운동권들이 집착하는 특유의 이념 그리고 정치적 쇼를 위해서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한 사람 누군가의 목숨마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건은 북한이 우리나라 공무원을 붙잡아가서 총으로 쏜 후에 기름을 붓고 태우기까지 했던 어마어마한 대단히 엽기적인 사건입니다. 그 시청자분들께서 부디 이런 사건을 바라보실 때는 정신을 바싹 차리고 여론의 중심을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이 문제의 책임에 대해서는 문정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묻고 따지고 깊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